성공한 흑인 백만장자가 계모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굴욕적인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때 가족이 살았던 집바닥을 닦으며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모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민주는 경기도 펜트하우스 창문에서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맞춤 정장의 소매를 고쳤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은 그의 업적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불과 34세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회사 중 하나를 세웠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는 업계에서 편견에 맞서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뒤편 대리석 조리대에서 진동했습니다. 돌아서자 그는 옆에 놓인 흰색 봉투를 보았습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그날 아침 직접 배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르지 않은 필체로 휘갈겨 쓴 민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필체는 낯설었다. 그는 펼침막 아래로 손가락을 넣어 안에 있는 편지를 펼쳤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거의 잔혹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돌아와야 합니다. 서명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민주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가 묻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 쌓은 벽이 무너졌다. 그의 아버지 지우는 예전처럼 그의 머릿속에 나타났다. 그에게 근면과 정직의 가치를 가르쳐준 자랑스럽고 강한 남자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수가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의 입안에 씁쓸한 맛이 남았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와 결혼하고 금세 폭군으로 자리 잡은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 그녀는 민준에 대한 경멸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과 거만한 눈빛은 끊임없이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민준이 18살에 집을 떠났을 때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그 작은 남부 마을에서 벽이 항상 답답하게 느껴졌던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 편지, 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개인 제트기에 올랐다. 경기도가 저 멀리 사라지고 구름이 끝없이 아래로 펼쳐졌다. 10년 전에 도망쳤던 그 마을로 돌아가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눌렸다. 하지만 그는 그 부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작은 지방공항에 착륙했을 때 짙은 남부의 더위가 끈적끈적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포옹처럼 그를 감쌌다. 그는 차를 빌려 어린 시절의 집으로 출발했다.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고 마을의 첫 번째 모습은 낙담스러웠다. 갈라진 거리, 버려진 상점, 지친 얼굴들. 마침내 그는 옛집으로 이어지는 흙길로 방향을 틀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하얀 집은 이제 예전 모습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덧문은 비뚤어지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는 엔진을 끄고 삐걱거리는 현관을 오르면서 발걸음 아래 자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잠시 들었다. 나무 문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는 두드렸다. 긴 침묵. 그리고 발소리. 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변함없이 보였다.
금발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었고, 블라우스는 깔끔했고, 진주 목걸이는 갑옷처럼 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 계산적인 눈은 그가 떠난 이유를 즉시 상기시켰다. 누가 마침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기로 했는지 보세요. 그녀는 남부 사투리의 냉소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말투로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민주는 무표정했다. 아빠는 어디 계시죠? 지수는 거만함과 잔인한 즐거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바빠. 하지만 들어오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민주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바깥보다 더 나빴다. 먼지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한때 튼튼했던 가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 보였다. 그가 여름마다 아버지를 도와 닦았던 나무 바닥은 긁히고 칙칙했다. 집은 영혼을 잃었다. 아버지처럼. 민준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미친 듯이 닦고 있었다. 한때 곱고 튼튼했던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축 늘어졌고 한때 강했던 그의 손은 떨렸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지수의 싸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신경 쓰지 마. 그녀는 냉소가 묻어나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바쁘게 지내는 걸 좋아해. 그는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그녀를 돌아보았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는 소리치며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거의 위험할 정도로 강렬했다. 지수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녀의 표정은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이게 인생이야, 민준아. 내 아빠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 어쨌든 그는 어른이잖아. 민준은 그녀의 거만한 어조를 무시하고 아빠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그만해. 이럴 필요 없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둔하고 지친 눈이 아들의 눈을 마주쳤다. 괜찮아, 아들아.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전혀. 그의 얼굴은 쇠약해 보였고 옷은 얼룩덜룩하고 몸에 맞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이 방치된 것처럼 들렸다. 민주는 한때 그를 어깨에 업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남자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일어나면서 가슴에서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의 표정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끝이야. 잠시 지수의 자만심 어린 미소가 번쩍였고 걱정의 희미한 빛이 대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회복했다. 여기서 너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 민준, 그녀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제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아버지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어.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그건 두고 봐야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 차로 안내했다. 집을 나서면서 민주는 이 희극이 끝날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차 안에서는 엔진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지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자세는 부끄러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스티어링 휠을 움켜쥐었고 손가락 관절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로 전락한 것을 보고 몇 년 만에 다시 고통을 느꼈다. 지수.
그녀의 자만심 어린 얼굴과 독설적인 말이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예전처럼 떠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렸다. 그들은 민준이 일찍 예약했던 모텔에 도착했다. 겸손하지만 깨끗했다. 민준이 익숙했던 사치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차에서 내리도록 도우며 방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그를 안정시켰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우는 창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아들아,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서울에서 내 삶을 살고 있잖아. 나 걱정할 필요 없어. 민주는 그의 앞에 웅크리고 그의 피곤한 시선을 마주쳤다. 너 걱정해야 해.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어. 하지만 지금 여기 있어. 이걸 고칠 거야.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쓴 미소가 떠올랐다. 뭐를 고칠 거야? 집, 돈, 다 없어졌어. 민준아. 다 사라졌어. 하지만 민준은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방 안의 작은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내가 사라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 그는 결의에 차서 선언했다. 아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들은 시간과의 경쟁이었다. 민주는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유명한 사립탐정 현우를 고용했다. 현우가 지수의 금융거래와 거래를 파헤치는 동안 민주는 카운티 법원 기록에 파묻혔다. 그가 밝혀낸 것은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웠다. 지수는 체계적으로 가족의 몰락을 조종했다. 그녀는 재정 관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지훈을 조종해 주택 증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 문서의 서명은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매각 세부 사항은 의심스러웠다. 한때 번창했던 철물점이었던 가족 사업도 리노베이션이라는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지수는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대출을 받아 개인 계좌로 돈을 흘렸다. 그리고 그것은 표면일 뿐이었다. 지수는 지역 정치인, 은행원, 심지어 법 집행기관 구성원과도 전략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무너진 집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현우는 마침내 민준의 의심을 확인했다. 그녀는 잘 정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전화로 설명했다. 그녀는 취약한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요. 당신 아버지는 그저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아버지가 지수의 계략에 각주로 남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조종 제국을 해체하고 가족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막 시작이었다. 민주는 현우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그의 결의는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굴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며 민주는 혹독한 증거를 관찰했다. 지수는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 대출을 받았고 공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여러 취약한 가족의 소유물을 빼앗았다. 어떤 경우에는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지방 당국의 공모를 보장하기도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민준의 분노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지수는 이미 망가진 사람들의 등에 재산을 쌓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패한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에게 폭로를 했다.
지호는 침묵 속에 앉아 아들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들었다. 민준이 말을 이어가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의 고통과 부끄러움이 분명해졌다. 민준이 마침내 말을 마쳤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야 했어. 지훈이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무겁게 들렸다. 그녀가 우리를 파괴하게 두었어. 나와 내 엄마와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넌 그녀를 믿었어.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가 그걸 이용했어.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어. 지훈은 아들을 향해 눈을 들어 절망 속에서 결의의 빛이 번쩍였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민준이 몸을 바로 세우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싸워. 그녀를 폭로하고 우리의 것을 되찾아야 해.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민준은 모텔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그의 앞에는 도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법원, 은행, 가족집 등 주요 장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현우의 도움으로 모은 문서 더미가 혹독한 그림을 그려냈다. 지수는 단순한 조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인 포식자였으며 뉘우침 없이 취약한 가족을 이용했다. 그의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시선은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챘다. 결의의 불씨였다. 지호는 더 이상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민준이 한때 존경했던 남자의 일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훑어보며 말했다. 사기, 위조, 탈세, 부패한 공무원과의 관계. 하지만 그녀는 싸우지 않고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녀는 위험해, 민준아. 그녀가 훔친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지 넌 몰라. 민준은 아버지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눈은 결의로 타올랐다. 난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었어, 아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개인적인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수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가족의 집은 혹독한 낮에 더욱 낡아 보였다. 벗겨진 페인트와 깨진 덧물은 지수가 뿌린 부패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오랜 침묵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지수는 문지방에 서서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마치 그녀 주변의 폐허를 가리려는 듯했다. 그녀는 자만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무슨 기쁨을 얻었어? 민주는 그녀의 조롱하는 어조를 무시하고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고 방에 무거운 침묵을 안겼다. 얘기해야지. 지수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그를 따라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안주하는 척했다. 아, 정말?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민주는 커피 테이블에 두꺼운 폴더를 올려놓고 서류를 쏟아냈다. 이거. 이 위조 서류. 이 사기 대출. 그리고 이 도시의 부패한 공무원 절반과 당신이 맺은 관계.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잠깐 표정이 흔들렸다가 다시 굳어졌다. 당신은 항상 영웅 노릇을 좋아했잖아, 민준아. 하지만 정말 여기 들어와서 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집은 내 거야. 이 도시는 내 거야. 민준이 다가와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더 이상은 안 돼. 널 쓰러뜨리는 데 필요한 건 다 있어.
주저없이 쓸 거야. 지수가 천천히 일어났고 그녀의 미소는 도끼 어린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너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라. 꼬마야. 이 도시에서 내 뿌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어. 너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민준이 살짝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 겁에 질린 여자야. 훔친 걸 꼭 붙잡고 싶어 하는 여자야.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걸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지수의 보복은 재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마주친 지 몇 시간 후, 현우가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말벌집을 뒤흔들었어. 민준. 지수가 연락책을 동원하고 있어. 그녀는 행복하지 않아. 민준은 입을 꽉 다물었다. 그녀가 시도하게 두세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싸움은 막 시작되었고 민준은 앞으로의 길이 장애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수가 그녀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자 결심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다. 그는 안심시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다. 다음 날, 현우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검은색 SUV가 백미러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하지만 차량이 그들의 움직임을 더 오래 따라갈수록 민준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아빠. 민준이 중얼거리며 거울에 시선을 고정했다. 차분히 있어. 지우는 사이드 미러를 흘깃 보았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우는 즉시 창백해졌다.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는 갑자기 골목길로, 그리고 또 다른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작은 마을의 좁은 도로 미로를 헤쳐나갔다. SUV의 엔진은 마치 그들의 뒤를 쫓는 포식자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들의 방향을 따라갔다. 민준은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은 다음 밝은 주유소로 방향을 틀어 차를 세웠다. SUV는 속도를 줄이고 주저하다가 빠르게 지나가며 밤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지금 우리를 감시할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민준이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녀가 절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압박이 커졌다. 지수의 동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역은행은 법원 명령 없이는 요청한 문서를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한때 접근하기 쉬웠던 시 관리들은 더 이상 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모텔 매니저조차도 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거리를 두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위협은 더 어두운 방향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모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은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바닥에는 종이가 널려 있었고, 가구는 뒤집혀 있었고, 벽에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져 있었다. 떠나지 않으면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내 잘못이야. 그는 망가진 채로 중얼거렸다. 몇 년 전에 막았어야 했어. 민준은 그의 어깨에 굳은 손을 얹었다. 이게 아빠의 잘못이 아니야. 그녀 때문이야. 그리고 이건 그녀가 겁을 먹었다는 증거일 뿐이야.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 위험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방 당국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와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사건을 공고히 하기 위해 2배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국 언론에 손을 내밀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이 지수에 대한 최고의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수의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동료들과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신중하게 통제된 외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대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운명의 아침은 비가 내릴 위협이 가득한 회색 하늘 아래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모텔 주차장에 서 있었고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폴더가 있었다. 옆에는 이제 더 안정된 지훈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게 다야. 아빠 민준이 차에 오르며 말했다. 우리의 것을 되찾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꽉 다물었다. 민주는 지수와 만날 약속을 잡았지만 혼자 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가족의 집은 더욱 낡아 보였다. 지수가 뿌린 부패의 상징이었다. 현관에서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상징인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분의 차를 알아차리자 불안함을 드러냈다. 그녀는 시럽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원군을 데려왔어. 이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서 안타까워. 민주는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서서 거실 테이블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다. 끝났어. 지수야.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사기 대출, 위조 증서, 해외 계좌. 그리고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할 사람들을 데려왔어. 그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기자 현우와 2명의 연방 요원이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미소는 흔들렸다. 여기가 내 집이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여기 있을 권리가 없어. 이 집을 훔쳤어. 민준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기자는 현우가 해외 계좌로의 송금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을 포함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자 연방 요원들이 말했다. 지수 씨. 그들 중 한 명이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은 사기, 탈세,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이럴 수 없어. 여긴 내 집이야.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지금 네가 가진 건 진실뿐이야. 그리고 진실이 널 파괴하려 하고 있어. 요원들이 지수를 차로 안내하는 동안 기자는 그녀의 몰락을 순간순간 포착하며 그 장면을 기록했다. 차량이 먼지 낀 차도로 사라지자 민주는 아버지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때 성소이자 감옥이었던 그 집에 시선을 고정했다. 더 이상 똑같지 않아.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우울함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다시 우리 집이 되었어. 그 뒤에 몇 주는 재탄생에 전념했다. 민주는 그 집을 예전에 영광으로 복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건설업체는 무너진 지붕을 수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한 벽을 다시 칠하고 잡초로 뒤덮인 마당을 치웠습니다.
집은 날이 갈수록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벽돌과 모르타르를 재건하는 것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터 커뮤니티 센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취약 계층을 돕는 공간으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센터는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금융교육 워크숍,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식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전국에서 기부금이 쏟아졌고 민준이 기술 산업에 종사한 덕분에 그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우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센터에서 워크숍을 이끌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작을 인식하고 이에 맞서 싸우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고통을 힘과 지혜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부지에 새로운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을 때 지훈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알다시피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민주는 아이들이 놀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아빠. 함께 해냈어요. 몇 달 후, 카터 커뮤니티 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 지역 전역의 가족들이 희망과 갱신의 약속에 이끌려 개관식에 모였다. 새로 재건된 현관에서 민주는 군중에게 연설했고 아버지는 그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이 집은 많은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복력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하기 전에 눈앞에 있는 얼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무력감을 느낀 사람, 속하지 않는다고 들은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 집은 이제 여러분의 집이기도 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공기는 전기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카터 가족의 집을 위한 싸움은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을 낳았습니다. 희망, 정의,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민주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르쳐준 그 남자는 이제 다시 한번 눈에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집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